안녕하세요. 청인스쿨 유진영입니다.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식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세계에서 유명했던 가장 유명한 트레이더들 그리고 이제 현존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의 투자 기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자와 투기자, 그러니까 트레이더들과의 차이점도 이제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저는 그 중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지금도 유명하고 과거에도 유명했던 트레이더들의 투자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트레이더들의 투자 기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가의 큰 곰, 큰 곰이죠. 보통 주식하면 이제 소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곰입니다. 제시 리버모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캔슬림의 창시자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박스 이론, 그 이제 박스권에 뭐 이제 주가가 들어갔다 해서 바닥과 천장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그 박스 이론을 창시하신 니콜라스 다비스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딩은 주식 교육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제자들을 키우셔가지고 엄청난 트레이더들을 이제 양성하신 리처드 데니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의 큰 곰, 추세 추종의 달인 제시 리버모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세 추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뒤에서도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추세에 거스르지 않고 그 추세를 그대로 추종하는 기법을 추세 추종 전략 혹은 추세 추종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제시 리버모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겠죠. 이분의 뭐 이제 일생이나 이제 투자 그런 어떤 양력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미남입니다. 이분이 자녀들도 굉장히 미남이에요. 좀 사진 보시면 좀 대략적으로 젊었을 때 어떠셨는지 좀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출생은 1877년 7월 26일, 이제 19세기 말에 태어나셔서 1940년 11월 28일 이제 안타깝게도 자살로 이제 생을 마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10대 초반,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한 중학생 무렵에 그 당시 이제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인 5달러 정도를 들고 가출을 하세요. 왜냐면 이분이 가난을 되게 싫어하셨는데 집이 좀 가난했습니다. 이제 빈농가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가난이 싫어서 이제 5달러를 들고 가출을 하십니다. 가출을 해서 이분이 처음에 어딜 들어가셨냐? 주식 중개회사인 페이네버에 호가판을 관리하는 사환으로 근무를 하십니다. 여기서 호가판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세기죠. 19세기에 는 이제 전산 그런 게 없었죠. 네트워크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실제로 가격을 이제 붙이는, 이제 티커를 붙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호가판을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캐치를 하신 거죠. 아, 이런 흐름이 나오면 보통 올라가는구나. 아, 이런 흐름이 나오면 보통 하락하는구나. 지금으로 치면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분이 몸으로 실제로 경험을 하신 거죠. 기술적 분석은 이제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주가가 이제 과거 움직임을 기반해서 어디로 갈지를 분석하는 기법을 말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15살에 첫 거래를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한 16살, 17살, 중3, 고1 정도 되는 나이에 첫 매매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5달러보다 조금 더 많았겠죠. 근무하면서 월급도 받으셨고 했으니까 3.12달러의 수익으로 데뷔를 합니다. 엄청나죠? 그 당시 직장인 한 달 월급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을 한 번에 버시고 이제 화려하게 데뷔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화려하게 데뷔를 했지만 정말 인생의 굴곡이 끝과 끝을 오가는 분이세요. 1897년 20살 무렵에 1만 달러, 그러니까 현재 하나 가치로는 약 20억 원의 수익을 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근데 22살, 약 2년 뒤에 모든 자산을 다 잃어버리고 개인 파산 신청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500달러를 빌려서 재시작을 하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교육 수준도 열악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 계좌가 아니고 이제 오늘날로 치면 대여 계좌 같은 걸로 운영을 하셨는데, 500달러로 시작해서 이틀 만에 5배, 2,500달러의 수익을 다시 내시고 빚 다 갚고 다시 뉴욕으로 복귀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아까 끝과 끝을 오간다고 이제 왔다 갔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벌었다가 다 잃다가 벌었다가 다 잃다가를 반복하시죠. 이분이 좀 나이가 좀 드신 다음에는 거의 몇십만 달러의 손실도 보십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개인 파산 신청을 하세요. 그게 1900
19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19년인가 9년으로 알고 있어요. 이때 공매도를 잘못하셔서 이제 모든 재산을 잃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서 또 빚다 갚고 이제 또 대부의 반열에 오르시게 되십니다. 이분이 주식도 이렇게 화려하게 매매를 하셨지만 가정사도 굉장히 복잡하신 분이세요. 실제로 결혼을 몇 번씩 하셨고요. 자녀들도 다 낳으셨는데 이제 이분이 우울증에 걸리셨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도 우울증에 걸리셔서 아들을 총으로 쏩니다. 그런 식의 좀 다사다난한 되게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이제 권총으로 지쳤다는 말과 함께 자살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분의 투자 기법은 지금 21세기죠. 아직까지도 트레이더들의 어떤 귀감이 되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럼 과연 제시 리머버는 어떤 전략을 활용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먼저 추세 추종 전략.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추세를 그대로 추종한다.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고 그 말이 지쳐 쓰러지거나 열차가 기름이 다해서 멈췄어요. 그럼 그때 내리는 겁니다. 그거를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분은 추세 추종 전략만 활용했는가? 이건 그냥 기본 베이스고요. 다음으로 이제 종목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은 근데 재무제표 이런 걸 볼 줄 모르셨어요. 교육이 열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시장 대비 강세 업종을 분석합니다. 이때로 치면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 3대 지수 중 하나인 다우존스 지수보다 강한 업종, 산업군, 섹터를 먼저 고른 다음에 그 고른 산업군 내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하셨는데, 한 3종목 정도를 뽑아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산업군 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움직일 텐데, 요거를 이제 자매주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요 자매주 같이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강한 종목들을 골라서 매매를 하셨습니다. 자, 특이 움직임 포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특이 움직임 포착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네트워크 기반도 아예 없었죠. 그래서 이분은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고용을 하는데, 이 직원들은 하루 종일 가격판만 붙입니다. 그걸 이제 티커라고 하는데, 그거만 계속 붙이면서 이제 말도 없이 계속 붙이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다가 저 직원이, A 직원이 가격을 좀 이상한 데 붙인다 하면 걔만 계속 보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하루 딱 보면서 거래량이랑 가격이 이상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포착을 해서 그 종목으로 이제 매매하는 걸 타이밍을 잡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셨는데, 이분이 보안에 되게 철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분들도 이분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분 자체가 좀 스타일이 나한테 주식으로 돈 버는 걸 가르쳐달라는 사람이 가장 바보들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굉장히 고지식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특이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인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래량이랑 주가가 많이 좀 이제 올라가는,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하는 그런 어떤 선제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매매를 하신 분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라미딩 전략을 활용을 하셨는데, 피라미딩 전략이 뭐냐면, 뒤에도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분은 보통 사람들은 올라가면은 이제 수익 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여기서 더 삽니다. 첫 진입 시점이 여기면 올라갈 때마다 더 사요. 그래서 평균 단가, 내가 매수한 평균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대신에 계좌 수익금은 이 올라갈 때마다 점점점 불어나게 되겠죠. 이런 식의 기법을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총 투자 자산 대비 한 5% 정도로 들어가서 가격의 움직임을 지켜봅니다. 내 계좌에 큰 무리가 가지 않게끔 초기 포지션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더 불태우는, 보통은 이제 추격 매수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그런 기법을 활용하셨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비중은 점점점 늘어나겠죠. 뭐 40%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기법을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략을 활용하신 게 제시 리버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추세 추종 전략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추세,
혹은 반전되는 추세대로 추세에 맞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이란 말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가능해요. 근데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식을 빌려와서 먼저 팔아요. 그리고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만 그 순서가 바뀌어서 난 먼저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갚는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차익이 남는데 그걸 공매도 기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숏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면 그걸 다 버티거나 혹은 손절을 매를 해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에도 포지션을 구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이 움직여요. 기존 저항선이 이쯤이었는데 여기를 상향 돌파합니다. 그럼 1차 저항선을 돌파했다고 보고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비중을 한 5% 정도로 진입을 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2차 저항선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가 저항을 못 뚫고 쭉 내려옵니다. 다행히 초기 매수가 위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를 지지선으로 잡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다 기존 저항선을 다시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추세가 강화가 됐다라고 해서 여기에 두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여기선 기존 비중의 동일 비중 또 5%를 해서 총 비중을 10%로 맞춰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왜 조정을 받냐면 이건 사람의 심리로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 가격대에서 과거에 매수하신 분들은 드디어 매입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분들이 대량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지만 상승 추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위로 가는 힘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럼 기존 저항선이었던 부분을 다시 돌파합니다. 그러면 추세가 더 이어지겠구나 라고 해서 기존 비중대로 여기 10%를 더 추가 매수합니다. 그럼 총 비중 20%의 평균 단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저항선에 부딪힙니다. 근데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서 저항선에 도전을 하는데 다시 밀려요. 그러면 추세가 끝났구나, 상승 추세가 끝났구나 하고 여기에 기존에 20% 구축했던 포지션을 전량 청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법을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린 비중 조절은 피라미딩 전략이 되겠죠. 이런 식의 기법이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서 추세가 꺾여서 추세가 반전된다 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시 리버모어가 이제 종목을 발굴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도주, 선도 산업, 선도 섹터를 발굴을 먼저 하셨는데 전체 시장 대비 강세 업종을 먼저 분석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신문은 많이 보시지만 말씀드린 대로 교육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글도 완벽하게 아시는 것도 아니세요. 하지만 감각이 뛰어나셨다. 숫자에 대한 감각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자, 뉴욕 증시 각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 중에서 전체 지수 대비 강한 업종을 먼저 집중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와 중소형 반도체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중소형 반도체가 강하다. 코스닥은 0.5%가 밀리고 있는데 중소형주 섹터만 2% 상승을 한다. 그럼 이 섹터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뭐 예를 들면 TCK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영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강한 종목들 위주로 먼저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저항선 돌파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부터 포지션 구축을 하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예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현재 상장돼서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한 두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먼저 휠라코리아입니다. 작년에 증시가 정말 안 좋았는데 이 종목은 혼자 갔어요. 이런 거죠. 코스피 지수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얘는 연일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럼 시장 대비 강한 업종이겠죠. 그리고 저항선을 꾸준히 돌파를 합니다. 지지받고 다시 돌파하고 꼭 돌파가 나올 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죠. 이럴 때 포지션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휠라코리아와 동종업계에 있는 FNF,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MLB 그 메이커를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자,
비슷한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죠. 다만 FNF 같은 경우에는 요 하락세 때 정말 많이 하락하게 되죠. 이 두 종목을 놓고 봤을 때는 휠라코리아가 FNF보다 강하다. 근데 요 두 종목이 포함된 산업군, 의류산업군은 시장보다 강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제시리버모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계속 소개시켜드린 피라미드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좀 유식한 말로 평고화 추가 매수 전략입니다. 평고화, 평균적으로 계속 높아진다라는 의미죠.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애드업,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씩 더 산다는 겁니다. 자, 저항선을 돌파를 했어요. 제가 거래량 차트는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때 거래량이 쭉 상승을 하면서 저항선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뚫은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죠. 그렇죠. 원래 이제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그 저항선은 지지선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출발을 하는데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 이 선이 지지선이 되면서 여기를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세는 버틸만 해요. 왜냐면 지금 내 초기 매수가보다 많이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요. 그럼 저항선을 뚫은 그 저항선이 다시 지지선이 돼서 다시 지지를 받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쭉 밀려요. 내 초기 매수가까지 옵니다. 그럼 여기도 버틸만 하죠. 왜냐하면 내 초기 포지션에는 아직 타격을 안 입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서 기존 저항선 다시 돌파하고 지지받고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존 추세가 훨씬 많이 강화된다라고 싶을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비중을 더 실어주면서 계좌 수익금을 불려나가는 전략을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많이 들어보셨죠? 피라미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하면서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좌 수익금이 점점 불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좌 수익금 관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10만 원을 넣어서 2% 수익을 봤어요. 그럼 얼마일까요? 2,000원이죠. 2,000원만 수익을 본 겁니다. 근데 100만 원을 넣어서 2% 수익을 봤어요. 그럼 2만 원을 번 거죠. 이렇게 수익률은 같지만 내가 얼마를 투자했냐에 따라서 수익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걸 활용하는 게 피라미딩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다 그럽니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투자를 오래 할 수 있죠.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도 자금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자, 제시 리버모어는 자금 관리를 어떻게 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손실률이 마이너스 10% 왔다. 그럼 무조건 손절매를 진행하십니다. 거의 반기계적으로 하세요. 근데 이걸 못해서 이제 개인 파산 신청을 하신 거죠. 심리적으로 남의 얘기를 듣고 나는 종목을 매수를 했다, 아니면 선물이나 어떤 선물을 매수를 했다, 이런 겁니다. 딱 내 논리대로 가야 되는데 남의 정보에 흔들렸다는 거죠. 무조건 손절, 마이너스 10%에선 무조건 손절을 하셨고요. 제시 리버모어가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이게 자금 관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고 현금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항상 빼놔서 여유자금을 확보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현금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현금이 없으면 투자를 못하고 현금이 없으면 내가 손실 본 걸 복구를 못합니다. 따라서 처음 초기 포지션을 굉장히 작게 구축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0%가 돼서 손절매를 하게 되더라도 내 계좌에 큰 무리가 안 가게끔 그런 식으로 초기 포지션을 구축했는데 만약에 내 생각에 맞았고 그대로 추세가 붙는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공격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게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자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안 팔리는 상품은 빨리 치워버리고 잘 팔리는 상품으로 진열대를 채워라. 이거는 기본이죠. 만약에 고깃집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고깃집에서 소랑 돼지를 팔아요. 근데 소고기는 잘 팔려요. 경기가 좋아서 비싼 고기가 잘 팔립니다. 돼지고기가 상대적으로 안 팔리게 되죠. 고기는 상합니다. 그럼 이거 빨리 치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재고 회전율이 빨라지게 되죠. 근데 바보같이 돼지고기를 계속 쌓아놓으면 이건 다 손실로 다가옵니다. 이 말을 바꿔서 투자 쪽으로 넘어가면 내 포트폴리오 안에 마이너스 종목이 많아요. 마이너스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얘네는 빨리빨리 치워내라 이겁니다. 올라가는 것만 사라는 거죠.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는 것만 냅둬놓고 마이너스 종목들은 빨리빨리 치워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 손실을 방어해 주기 때문에 계좌를 좀 더 안정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텔신라 주가, 과거 주가가 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했던 이제 종목인데, 자, 호텔신라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기존 지지선이 올라가면서, 이걸 최소 지지선이라고 이제 제시리버모건이 명명을 하는데, 지지선이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저항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를 진행합니다. 근데 투자자 생각과 달랐어요. 올라가다가 꺾입니다. 그럼 추세 이탈로 인해 마이너스 10%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바로 손절매를 진행합니다. 근데 실제로 호텔신라 주가가 여기서 지지받고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쉬워하지 말고 이때 바로 다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추세 추종 전략이에요. 내가 손절매를 했더라도 내가 바보 같은 거지 주가의 움직임에 큰 문제가 없어. 내가 바보 같은 거야. 그래서 전략을 수정하거나 내지는 전술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트레이더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제시 리버모어가 쓴 이제 유명한 책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장드리는데,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이라고 해서 제시 리버모어의 실제 경험들이 들어간 책이고요. 피라미딩 전략 같은 책은 제시 리버모어의 이제 제가 앞서 소개시켜 드린 전략들 이 소개되어 있는 책이고, 실제로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자금 관리는 어떻게 했으며, 그거를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펜으로 썼겠죠. 그게 이제 실제로 나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자금 관리라든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가들의 투자 기법 1탄 제시 리버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빼놓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매매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